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아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2003년도에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고 코레일도 만들고 국가철도공단도 만들고 철도청 직원들은 남아있으려는 사람은 남아있고 코레일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월급이 한 40만 원쯤 됐는데 코레일 가면 한 60만 원 줬습니다. 철도청에서 40만 원 주는데 그래서 갈 사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갔죠. 뭐 이제 행정고시나 뭐 정말 딱 내가 차관이나 국장 될 사람들만 안 가고 나머지는 다 갔죠. 월급 40만 원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옆에 가면 60만 원 주는데 그걸 안 가십니까? 다 갔지 뭐. 그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라 그러군요. 아까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색깔이 돼 있지만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하는데 운반하는 게 운송이죠 뭐. 철도시설하고 차량은 늘 같이 다닌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딱 외우지는 않아도 운영지원청, 운송체계군요. 이걸 어떻게 외워? 법을 1945년, 48년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 법학자들이 전부 다 일본식 표현이나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불경이나 성경도 좀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듯이 법도 이렇게 했습니다. 외울 수 있는 만큼만 외웁니다. 못 외워도 한 7, 8번 적고 뭐 생각날 만큼만 합니다. 철도란 그러면 철도란 뭐뭐 하는 운송체계군요. 뭐뭐뭐 운송체계. 운송체계라 그러면은 뭘 여러 가지 놔뒀는데 엮어놓는 게 체계입니다. 시스템? 그거하고 비슷한 게 무슨 체계, 무슨 시스템. 일단은 똑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똑같은데 운송체계는 운송에 대해서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갑니다. 공통된 목적. 그걸 위해서 이렇게 뭐 쭉 얘기하니까 무슨 체계 그럽니다. 시스템은 하나하나 쭉 해서 하나 체크 쭉 하는 게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쭉 할 테니까 시스템 그러면 체크리스트 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설 차량 운송에 필요한 얘기군요. 운송하는데 이런 그 지원하는 체계군요. 운송을 위한 운송체계, 운송, 사람이든 화물이든 전형철도라는 말이 있군요. 전형철도는 철도사업법에 있군요. 이게 철도사업법은 잘 봐야 됩니다. 아까까지는 계속 철도 그 기본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철도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형철도 그러면 철도사업법 이게 포스코인데 포스코 포항항구에서부터 용광로까지 이렇게 철길을 깔아놨습니다. 그걸 전형철도라 그럽니다. 용광로를 가는 철광석 그 깔아놓은 게 전형철도. 포스코 철도사업법 그 세 개가 영업에 나와야 됩니다. 전형철도라 그러면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포스코가 깔아놓은 철길이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누가 나 500원 줄 테니까 포항 항구에서부터 용광로까지 용광로 앞에까지 좀 태워주시오. 그건 안 되는군요. 이렇게 전형철도 하는 게 많습니다. 삼성정밀화학, 동양시멘트, 고려시멘트, 태양중공업, LG화학 이렇게 많이 전형철도를 깔아놨군요. 철도시설? 철도시설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이군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9페이지 있군요. 9페이지 있습니다. 선로가 들어가는군요. 일단 선로, 역, 정거장이죠. 정거장하고 역도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천천히 배우고 또 정거장, 그 다음 나머지 건축 이런 시설이군요. 편의시설도 포함하는군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대단한 뭐 법학자나 법 연구가 이게 아니니까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성분을 할 겁니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상
이하, 뭐 대통령, 장관, 뭐 그런 거 가지고 승부를 할 겁니다. 뭐뭐 이상, 뭐뭐 안쪽, 뭐뭐 바깥쪽. 그런 걸로 일단 한 10문제에서 2문제, 3문제는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 겁니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선로군요. 그 다음에 선로나 이런 거 정비하기 위한 무슨 기지 그럽니다. 그런 거를. 차고 치는 기지, 탱크 기지, 뭐 그런 것도 탱크 기지 그러면 탱크 모아놓은 데겠죠. 뭐 보나마나. 유치시설 그러면 차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유치시설.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정비기지. 전력, 통신, 신호, 제어, 컨트롤 하는 데군요. 또 연계 운영하는 거, 그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이렇게 같이 탈 수 있게 만들고 가죠. 연구 시설도 있군요. 밥은 좀 중요한 모양입니다. 좀 다르군요. 철도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데군요. 옆에다가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아니다 적어 놓습니다.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이라는 게 있고 철도 전문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0페이지 왼쪽으로 빼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른쪽으로 빼낼 여유가 없죠. 철도 전문 인력이라 그러면 기관사, 관제사, 차장 이런 거 교육하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 그 그림입니다.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4장하고 7장은 배우지 않는데 7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7장에 나오는 사람은 안 배운다 그랬습니다.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집에 가면 생각 안 됩니다.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아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나는 요 적을 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군요. 여러 가지 많이 장황하게 나오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다른 거 간단하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 해당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 철도 운영하고 관계된 철도 운영에는 이런 게 있다. 운영에는 철도 시설에는 요거 이걸 외우겠습니까? 요걸 외워야죠. 요것만 외워가지고 요거 아닌 걸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철도 운영입니다. 철도 운영에는 그림을 머리에 넣습니다.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그림을 넣는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운송이군요. 정비군요. 차 고치는 게 정비죠. 여기 들어가려면 한 40대 1, 40대 1에서 50대 1 이만큼 합니다. 여러분들은 20대 1뿐이 안 된다 그랬죠. 운행관리군요. 이게 운행관리입니다. 이게 관제실입니다. 관제실에서 이렇게 운행이 잘 되는지 앞차하고 뒷차의 간격이 잘 맞는지 관제사들이 하는 게 그 일입니다. 무전기 들고 앞차 좀 천천히 가시오. 뒷차 좀 빨리 가시오. 하루 종일 이것만 하다가 그냥 집에 옵니다. 근데 간격이 잘 맞으면 뭐합니까?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네 섹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면에 네 섹터가 있습니다. 네 섹터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루에 말 한마디는 해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출근 인사는 서로 해야 될까? 집에 가면 수고하십시오. 그건 해야 되겠죠. 그것만 하고 집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침에는 앞차 빨리 가시오. 뒷차 천천히 가시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는. 야간에는 거의 안 합니다. 야간에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거의 뭐. 운행관리군요. 관제실에 사는 거. 그 다음에 용산 개발하는 사람.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난 4개를 외우기보다는 이걸 외운다. 그러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 하나만 외우면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 시설이군요. 철도 차량? 철도 차량이라 그러면은 기본법에 있는 건 철도 차량이나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4개짜리군요. 하나, 둘, 셋, 넷. 4개짜리 외운다 그랬으니까. 동력차는 엔진이 있는 게 동력차군요.
디젤 엔진이 있든지 전기 모터가 있든지, 그리고 특수차에는 제설차, 눈 치우는 차입니다. 철기를, 선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선로는 우리가 1435mm인데 그게 폭이 잘 맞는지, 위아래가 잘 맞는지 그런 거 보는군요. 전기를 보는군요. 전차선은 높이가 보통 4m 30 이렇게 되는데 그 높이가 일정한지, 전차선이 늘어져 가지고 승객 많이 탈 때는 한 3,000명, 4,000명이 타는데 전기 한번 통하면 뭐 누구 죽고 살고가 없습니다. 그건 다 죽습니다. 3,000명 통닭을 만듭니다. 그럼 다 봐야 되겠군요. 근데 전기 통해도 삽니다. 지하철 거기에는 혹시나 모를 그런 일을 대비해서 전기줄이 밑으로 해가지고 사람 다 죽을까 봐서 사람 가는데 아니고 전기가 잘 흐르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기는 길이 좋은 길로만 다닙니다. 자기하고 불편한 거는 안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 죽습니다. 사고 구원차. 사고 난 차는 사고차라 그러고, 도와주러 가는 차를 구원차 그러면 구원차. 근데 이게 이제 열차가 되면 사고 열차, 구원 열차 그러는 거죠. 열차하고 구별해야 되겠군요. 열차는 아닙니다. 그냥 차라는 겁니다. 여기서 객차는 사람이 타는 거고 화차는 물건 싣는 거죠. 특수차 그러면은 이런 게 특수차군요. 위험물 싣고 가는 차. 위험물 싣고 가는 차도 사실은 특별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특수차입니다. 그런데 봐서 지문을 봐가지고 여기 해당 안 되면 뭐 그 사람이 구제해가지고 뭐 위험물 설비를 갖춘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철도용품, 부속품이군요. 시설이나 차량에 쓰인. 아까 시설 차량은 거의 같이 다닌다 그랬죠, 많이. 열차는 잘 봅니다.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 운영자, 코레일 사장이군요. 코레일 사장 또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그 사람을 철도 운영자 그럽니다. 열차 번호가 있어야 되는군요. 하나, 1, 2, 3. 1, 2, 3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 적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중에도 시험을 계속 3번, 4번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3번, 4번 떨어지면 키워드를 적지 말고 다 적어야 됩니다.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편성하여 부여한 철도 차량을 말한다. 여기까지 다 적습니다. 나는 그런 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법 이거 하는 사람들은 한 문장 한 문장 해가지고 외우고 삼키고 떠둬서 먹고 영어 단어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하여튼 3번, 4번 떨어지는 사람은 다 적어야 됩니다. 키워드로 공부하지 않고. 요게 열차 번호군요. 요게 있어야지 열차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열차가 아니고 그냥 차입니다. 그냥 차군요. 그 번호가 있어야 되는군요. 열차 번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도시철도 운전규칙을 배울 때는 이거 합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느 정도는까지는 완성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 할 때 다음 중 철도안전법에서 얘기하는 열차가 뭡니까 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죠. 다음 중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얘기하는 열차가 뭡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는 패스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 패스.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입사시험 볼 때는 어려운 거 해야죠. 근데 입교시험이나 면허시험 볼 때는 너무 어려운 거는 패스입니다. 난해해도 패스입니다. 복잡해도 패스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평균 점수가 60점인데 60점 맞으면 뭐 합격이니까. 근데 한 70점, 80점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5과목을 보는데 5과목 중에서 40점뿐이 못 맞는 과목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평균 한 80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입교시험이 너무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나오면 커트라인 한 80점, 90점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선로.
선로라는 말은 아까 사실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 모양이죠. 그죠? 일반 요 색깔 입힌 게 아니라 네모나게 했으니까. 아까 여기서도 철도 차량에서도 선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로하고 철길, 나는 이제 혼용해서 말을 쓰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궤도라는 말도 있고 막 하니까 궤도,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 아까 또는 AND, OR,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이하, 이상, 뭐뭐 이내, 뭐뭐 이후, 그런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and, OR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보니까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만 해도 선로라 그런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선로라 그런다는 겁니다. 일단은 세 개 다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궤도, 노반, 인공구조물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또는인지 및 또는 OR이고 및 이게 AND죠. 선로는 이렇게 생겼군요. 궤도, 노반, 인공구조물. 궤도 안에 이런 게 있군요. 궤도 안에 레일이 있고 침목이 있고 도상이 있군요. 도상은 자갈밭이다 생각합니다. 자갈도상, 자갈밭 또는 콘크리트, 자갈도상, 콘크리트 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자갈밭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기서부터 30m 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일, 침목, 도상이군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복잡하면 패스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아까 그 철도도 못 외웠는데 철도도 겨우 운송 고글자만 겨우 뭐 열차 번호 그거 하나 정도 생각나는데 언제 뭐 궤도 안에는 이게 있고 선로 안에는 이거 있고 패스. 어쨌든 요 세 군데는 동그라미 쳤군요. 선로, 철도 운영자, 사장을 철도 운영자라 그랬군요. 이제 철도 운영자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입사 시험 할 때는 철도 운영자 그러면은 이 전부 다가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운영자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보면. 근데 지금은 모든 사장이 다 철도 운영자입니다. 철도 코레일 사장, 공항철도, 서울교통 전부 다 사장, 일반 사장,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일반 사장이 철도 운영자군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라는 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두 군데 만들었다 그랬죠. 코레일하고 이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이 주로 건설하고 관리군요. 이거 중요합니다. 건설 관리, 건설 관리. 앞으로 3번 더 나올 겁니다. 건설 관리하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속철도도 만들고 차량 기지도 만들고 해서 코레일에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물론 돈 받습니다. 돈은 뭐 회계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철도 시설 관리자, 건설 관리. 왼쪽에다 건설 관리 빼냅니다. 건설 관리. 건설 관리. 여기 밑줄 그었는데 뭐 또 합니까? 그래도 한번 씁니다. 여러분 글씨로. 그러면 아까 한 7, 8번 적는다 그랬는데 집에 가서는 뭐 5번만 적으면 되겠군요. 건설 관리를 하는 사람이군요. 건설 관리에 관한 일을 하는군요.